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봄에 초입에 완전히 들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꽃샘추위가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봄 기운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런 봄 기운이 무르익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또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가 현장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내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언론사, 심지어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도 지금 달력을 보고 서로 지금 그거를 대책을 수기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입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하나의 장면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루 전날, 바로 지금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마음 속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초조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또 뉴스를 통해서 보든 또 유튜브에서 보이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리할 대로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근데 이 국민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냥 서로의 자기네 정치적인 주장만 하고 있고 자기네의 정당성만 떠들고 있을 뿐이지 진짜 국민을 이렇게 그냥 내동댕이 쳐놓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항상 국민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국민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면서 정작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의 생사가 달렸다는 듯이 거기에만 그냥 매몰돼서 그냥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진짜 자기의 어떤 욕심, 정치적인 욕심이나 어떤 정치적인 기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 다 메시지를 안 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순조롭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결정을 냈다고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판결을 마쳤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위헌행위 여부를 따지고 또 국회에서도 또 이제 거기 국회 소추인단이 낸 것도 있고 또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것도 있고 그걸 종합을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겠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서로.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고가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길 거는 이제 뭐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탄핵이 이게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너무 이 정성스럽습니다, 지금. 뭐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될 거를 무슨 이유에선지 그렇게 지금 미루다가 이제 결국은 이 국민들의 그 서로의 갈등이 워낙 심해지고 워낙 대척점으로 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뭐 미룰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윤석열 대통령 이혼 소송이라도 하는 것처럼 뭐 옛날 일 막 들춰내고 뭐 과거 행적 뭐 말투 이런 것까지 그냥 모조리 싹 다 잡아서 지금 그 이재명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 뭐 고집이 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탄핵을 시도한 겁니다. 뭐 비상계엄은 당연히 들어갔고요. 이게 뭐 법리적으로 이제 갖다 붙일 거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겠다고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오늘 또 뭐 제주 4.3 그 제주도에서 그 기념식에선가 뭐 거기서 이재명이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10,000명을 학살할 계획이었다고 어쨌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서로 지금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요. 대통령이 무조건 탄핵이 돼서 자기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이 대선을 치러서 자기가 이겨서 자기의 죄를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거는 나중 일이고 막 퍼부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저희가 될 것인가, 이유가 될 것인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뜻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냥 그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탄핵이 안 되면은 내가 이거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이 엄청 많은 겁니다, 지금. 왜냐면은 자기의 목을 조여오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계속 지금 저기서는 자기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그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버리고 자기가 심지어는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잘못된 자기가 잘못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재판이 서서히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못지 않겠는 거죠. 그러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을 때 땡큐 했겠죠, 속으로는. 아유,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했겠죠. 내가 살았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판세가 자기의 뜻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으니까 이제 엄청 이제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이 잘못됨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이재명을 따르는 그 딸랑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자기의 지금 그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온 이재명에 대한 그 모든 노력들이 잘못되면 허사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야, 이제 또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지? 또 누구한테 또 줄 서기도 민망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쨌든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교체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정권 교체의 목적도 있는 게 뭐냐? 정권 교체의 목적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무도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야 상관이 없겠죠. 예?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석도 뭐 그 사람들대로도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그의 그 잘못된 점들,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엄청 잘못된 것들, 심지어 아주 그 파렴치한 짓들까지, 법인카드 자기 그 세탁비까지도 법인카드로 쓰고, 그런 거는 뭐 다른 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그 범죄 혐의에 빠져 있습니까, 이재명이. 또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그동안 해온 것들을 보면 조변석계라 그러나요? 왜?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 다르고 뭐 그런 뜻에서 뭐 비교되는 사자성어인데 그게 딱 이재명 대표한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을 누가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이재명 같은 그런 범죄 혐의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이 건강한 보수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을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또 강하고 또 똑똑하게 또 더욱더 젊게 세대교체를 이뤄내서 우리의 그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그 모든 과정들이 보면 우리도 알고 있듯이 이런 이 정치판 자체가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동훈 대표를 위한 지금 정치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에 국군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대한민국에 국군이 있다면 지금 이런 일련의 정치판들이 돌아가는 판세가 이건 한동훈 대표를 위한 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갈수록, 윤 대통령이 계속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젠 누구냐? 이젠 우리의 희망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수를 이끌어갈 거냐? 누가 앞장서서 우리 건강한 보수를 만들어갈 거냐? 확실하게 이 보수를 개혁해 나갈 거냐?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 누가 과연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동훈 대표를 뭐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아무리 봐도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면으로 보나, 뭐 경제적으로 보나, 안보적인 측면으로 보나, 외교적인 측면으로 보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맞는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혼란한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잘 순조롭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탄핵이 인용이 되면 정치는 이제 즉시 격동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나고 정권은 이제 비상체제, 이 정국은 완전히 비상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쭉 이어가 나가면서 60일 동안의 이제 대선 레이스가 치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쪽 무도한 것들은 그렇다고 치고 누가 이 무너진 이 보수의 이 구심점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되어야 우리 보수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고 이재명을 상대해서 이겨낼 사람, 국민을 설득해서 이재명을 이겨낼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과연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한동훈입니다. 이재명을 이겨낼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많은 이 그동안 연륜이 쌓인 이 보수 논객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수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누가 국민을 제대로 설득해 나갈 수가 있는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앞장 세워서 우리 보수가 거기에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자기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따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뭐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은 뭐 연세도 많으시고 특별하게 뭐 정치적인 욕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약간 신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약속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제일 그래도 제일 경쟁력도 있고 경쟁력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일 그래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칼을 휘두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또 물어볼 겁니다. 기각이 된다 해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돌아오셨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누구하고 이끌어갈 거냐? 이렇게 국민들은 물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변해진 건 없어요. 탄핵이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 해도 그동안 이 쌓여있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 야당은 더욱더 물어뜯을 겁니다, 아마. 그럼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대다수의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공정의 가치를 지켜낼 거냐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혼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윤 대통령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그 행정부에 계신 그런 그 뭐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이미 이제 그때부터 레임덕이 시작이 돼서 이미 이제 왜냐면은 바닥까지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잘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냥 이거 뭐 이것만 대충 해고 나가야지.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만두면은 뭐 연금이나 받아먹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서 뭐 튀어봐야 뭐 좋을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무사 안일주의도 더욱 팽배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 외교적인 거에만 신경 쓰고 내치는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맡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지금 우리 그 보수 우파 그리고 또 이 중도 우파 국민들은 누구를 보고 그러면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난장판이잖아요. 난장판. 그렇게 된다 해도.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일 정상인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이렇게 묻겠죠. 여기서 제일 정정당당하고 제일 그래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다수의 그 보수 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역시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그 상황에 지금 김문수가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홍준표? 누구? 오세훈? 누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끌어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그 정치적인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국민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설득 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난리칠 겁니다, 아마. 너는 뭔데 그러냐고. 윤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 한들 힘 빠진 대통령입니다.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입니다. 이미 진은혜입니다. 진은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은 시간 좀 버는 거 가지고 이재명 감옥 보내는 일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거라도 한이 다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니까요. 이재명은 지금 뭐 대통령이 사실 저기 그 지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오히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한 것들이 그 모든 목적이 거기에 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그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범죄 행위를 감추는 것에만 다 귀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이름뿐인 대통령 가지고 이재명 감옥 보내면은 그야말로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면 야당은 더욱더 난리를 칠 겁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더욱더 부각시킬 겁니다. 맨날 거리로 나서고 지금보다 더한 그런 험악한 말들을 하면서 혼란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 그것뿐이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정광훈 목사 이 극우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 게 자기들 공이라고 이제 이 청구서 내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청구서를 내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청구서를 무슨 수로 받아주겠습니까? 그 청구서를 받아주는 순간에 완전히 자멸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의 이 청구서를 받아주면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어려운 상황을 확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 빼놓고는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빼놓고 왜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결국은 정치는 뭐예요?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시키고 국민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정치적 과오가 없는 사람이 정정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당성이 없어요. 지금 대표 주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너는 뭔데? 너는 잘했어?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충분히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내일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그 명석함과 한동훈 대표의 그 신중함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국민을 혼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혼란의 전국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의 뭔가 그런 그 역할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당도 아마 한동훈 대표 앞에서는 어떻게 뭐 말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 누가 한동훈 대표를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만큼 거기 누가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은 탄핵 심판의 날입니다. 누군가는 무너질 것이고 누군가는 또 올라설 겁니다. 이런 그 혼돈의 와중에 국민을 걱정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한동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쨌든 많이 마음 졸이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도 많이 그 혼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있음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고 그냥 조용히 그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지적질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가오는 한동훈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시대가 궁금하신 분들, 특히 그 우리 위대한 지적질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개혁을 이끄는 한동훈 대표, 중도 보수를 이끌어가고 건강한 보수를 이끌어가는 한동훈 대표와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지적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한국, 대한민국 정치의 분기점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